아자쌤과 놀다 보면 이번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고요. 이제 우리 집에도 매실꽃이 환하게 피고 있습니다. 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스함을 느끼고 정서가 안정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벌들이 꽃을 수정시켜줘서 열매를 맺고 우리는 과일을 먹는 계절을 곧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조화로움 속에서 이렇게 평화로움을 유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를 얘기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과거를 거울 삼아 현실을 보고 미래를 대처하는 것이다 라고 역사를 규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래를 대처하는 것이라는데 그 미래는 과거와 현재를 직시하면서 미래를 본다는 것이겠죠. 역사를 우리가 중시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도 없다는 신채호 선생의 말씀처럼 역사가 중요한 시대를 맞이합니다. 하나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타협 없는 완고함이 세상을 망친다. 조선시대 성리학의 완고함이 학문의 균형 발전을 가로막았고 소련 공산주의도 이데올로기적 타협을 몰라서 망했다. 이제까지 우리는 뿌리 깊은 반공, 타협할 줄 모르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위험을 자초해왔다. 서로 화합할 줄 모르는 배타성으로 스스로를 고립시켜온 우리 근현대사를 잘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식이 문제가 되는 시대에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알고 미래를 대처하는 지혜가 작동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멀리에서 우리 옥천을 찾아주셨는데요. 김승건 선생님입니다. 본인이 직접 소개를 잠깐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에서 온 김승건이라고 하고요. 일단 고향은 고흥이고 지금 현재 순천 언론협동조합에서 만든 광장신문에서 기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고향은 고흥이요? 예. 고흥이 여기서는 바다 끝이죠? 예, 그렇죠. 거기서 언제까지 사셨어요? 고흥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대학교를 이제 순천대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면서 지금 순천에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20세부터 순천으로 이동하실 거네요. 맞습니다. 20년은 고흥에서 사셨고. 예. 고향이 두 개입니다. 예. 고흥과 순천은 뭐 그렇게 멀진 않으니까. 예, 맞아요. 그렇습니다. 협동조합은 우리가 이제 보통 주식회사하고 대비가 되잖아요. 주식회사는 주식이 많은 사람이 왕이에요. 예. 근데 협동조합은 주식이 많든 적든 출자금이죠. 출자가 많든 적든 모든 사람은 사람 중심으로 보니까 모든 사람이 1인 1표 지요. 네, 맞아요. 그래서 협동조합은 사람을 중심으로 보고 주식회사는 주식을 중심으로 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협동조합 정신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저도 어찌 보면은 이제 협동조합이라는 것도 그 주식회사와 같은 좀 자본주의의 조금 폐단이나 그런 문제점을 이제 대안으로서 이제 협동조합이 출연을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협동조합에서 신문을 만든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권리가 같기 때문에 조금 더 신문을 제작할 때에도 조금 더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매력을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자본에 의해서 뭐 어떤 신문의 논조나 그런 것들이 좌우되지 않고 최대한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공정하게 실을 수 있는
그런 신문사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청년 정신과 좀 맞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광장신문에 지원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기자 이제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것도 소중하고요. 기자라는 또 그런 직분일 거예요. 사회적 직분이 있는 자리인데요. 기자는 공적인 자리이기도 해요. 예. 개인적으로는 일자리지만은 그게 사회적으로는 공적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기자라는 어떤 내가 그 기자라는 그 직분을 지원했을 때는 각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저는 이제 학교를 다닐 때, 대학교를 다닐 때 좀 학생회 활동을 좀 많이 하면서 학생이에요. 조금 소위 말하는 이제 내 밥벌이보다는 좀 사회가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 중 하나가 좀 인간을 조금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하고 싶다. 근데 거기서 비롯됐던 생각이 인간은 생각에 갇히는 게 아니고 여러 생각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에 갇혀서 인간을 이렇게 평가하는 듯한 사회가 보였어요. 근데 그런 이유가 우리는 이미 누군가가 가치 판단을 했던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이게 내가 생각했다고 생각하고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런 예시가 대표적으로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조금 깊숙이 생각을 해보면 그 별다른 근거가 없었을 때가 있어요.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맞아? 라고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때 생각보다 근거가 없네? 그럴 때 내가 이건 내가 스스로 판단한 게 아니구나.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사회가 아니었던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저는 인간이 가치 있게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나왔던 생각이 여러 생각과 여러 관점들을 우리는 개개인이 다 받아들여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가치 판단을 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져야지 사회가 조금 더 나아지겠다. 인간이 조금 더 존중받겠다. 근데 이런 활동을 하는 것에 조금 언론사가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언론사에서 내가 기자 활동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런 관점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번에 기자를 지원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네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생각에 의한 판단, 그 판단이 과거서부터 우리 뭐 선배면 선배로부터 기성세대로부터 이어져 온 그런 생각에 대한 관점들이 옳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냥 경향일 뿐이죠. 근데 그것이 사람 중심의 가치로 볼 때는 옳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옳다 그르다를 누가 판단하겠어요. 그냥 그 시대적인 경향일 뿐이죠. 그것도 어떤 절대적 가치를 절대적 기준을 댈 수가 없는 상태니까 그것을 결국은 사람 중심의 가치 중심으로 본다. 그리고 기자가 그런 거를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열어준다. 객관적으로 보게끔 그런 거죠. 심판자가 아니고 네, 그렇죠. 그런 객관적으로 보는 공개의 장을 마련해주고 거기서 발언하게 해주고 비교하게 해주고 서로 결국 판단은 내리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자 윤리가 사실은 그래야 돼요. 네. 기자들이 거의 뭐 결론을 정해놓고 나서 거기 짜맞추듯이 글을 써내려가고 그 처음에 정해놓은 그 결론을 나중에 만들어내고 이런 것도 왕왕 보잖아요. 그런 기사들도. 근데 그 옳지 않은 행동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선량한 많은 기자들이 기레기란 욕을 먹기도 합니다. 사실은 일부지만
그렇게 수준 미자 기자분들이 수많은 고생하는 기자들을 욕먹이는 사태도 국가적으로 좀 예.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제일 중요한 삶에서 중요한 지금 현재의 삶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뽑는다면 저는 지금 살아가면서 가장 고민이 많은 건 예. 청년입니다. 청년이라는 주제를 꼽으셨어요. 그러면 이 청년은 사실은 광범위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가장 우리 사회의 중추 역할을 해나갈 정말 중요한 세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억지로 저도 청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유엔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유엔에서요 18세부터 65세까지 청년이라 했대요. 네. 저도 그 얘기 듣고 그래갖고 이야 이거 이제, 오랜만에 옳은 말 했네. 그래갖고 저를 청년으로 넣어주더라고요 유엔이. 참 되게 이런 이제 국제 간의 그런 상설 단체들이 대개 보면은 강자 중심의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요. 물론 뭐 강자가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 때로는 그 공정을 얘기했을 때 강자가 얘기하는 공정과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생각하는 공정이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것을 좀 냉철하게 이런 중립적인 기관들이 파헤쳐 주면 좋고 언론이 파헤쳐 주면 좋은데 어디에 이렇게 편중돼서 파헤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안타깝긴 합니다. 청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청년을 주제로 삼으셨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어서 쭉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승건 선생님이 학교에서 그 강사도 하셨고요. 예, 맞습니다. 이때 뭐 재미난 얘기 하나 해주시죠. 학교는 또 굉장히 역동적이거든요. 예, 맞아요. 중고등학교는 진짜 어디로 튈지 모르더라고요. 가보면 이게 정말 예측 불허야 매일.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실 거 있을까요? 뭐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다기보다는 네. 저도 사실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렇게 말을 잘 듣는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네. 이제 선생님들 말에 조금 대항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일부러 장난도 좀 많이 치고 그렇죠. 수업 방해도 좀 많이 했었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이제 그런 학생이 좀 사범대를 나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어쨌든 수업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분위기가 굉장히 뭐 좋게 말하면 되게 밝고 활발한 분위기였고 좀 나쁘게 말하면 통제가 되지 않는 조금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그런 그렇죠. 분위기와 장난도 되게 많이 치고 네.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그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너네들을 볼 때마다 내가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들한테 죄송함을 많이 느낀다. 내가 학교 다닐 때 말을 좀 잘 들었다면 너네들한테 그래도 말을 잘 듣고 이런 수업을 좀 잘 따라와 주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나도 그런 학생이 아니었다 보니까 너네들이 왜 그런 태도를 하는지도 이해가 되고 선생님이 그런 학생을 마주했을 때 기분도 좀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는 네, 그런 학교 생활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수업가도 절반 이상 집중 안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냥 프리스타일이에요. 네. 각자. 근데 좀 아쉬운 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프리스타일이 예를 들어서 자유로운데 각자 스타일이 있다 좋거든요. 뭐 자도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옆 사람이 뭘 하려고 할 때 뭐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네. 뭐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요. 근데 왜 옆 사람을 존중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아무리 자유가 소중해도
그게 이제 수업 시간이 있고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재밌게 얘기를 해요. 이게 악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농담식으로 하면 학생들도 농담으로 알아들어요. 되게. 네. 이게 뭐냐면 쉬는 시간에 공부하는 건 재수 없는 거다. 근데 또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처럼 하는 건 그것도 재수 없는 건데 이거는 평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쉬는 시간에 책 보는 애들 별로 재수 없대. 이러면은 맞아요 막 이런다고 말이에요. 공감대가 빨리 오잖아요. 그거 맞아요 막 이러잖아. 영어 잘하는 애가 수학도 잘하면 재수 없대. 이러면은 맞아. 어떻게 두 개 다 잘해요 막 이러잖아. 근데 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냥 재밌자고 하는 얘기지 뭐 재수 없을 것까지는 없거든요. 근데 왜 수업 시간이라고 목적성이 딱 명확히 나왔는데 내가 공부 안 하는 건 자유지만 옆 사람이 공부하는 거를 방해하는 건 자유 아니거든요. 무책임한 행동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잘 수도 있다고 봐요. 잠은 피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계속 이렇게 막 잡담을 해서 옆 사람이 공부를 못하게 하는 거는 이건 좀 죄의식을 가져야지. 이게 사회성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안타깝더라고요. 예. 요거까지 제가 요건 좀 바라고 싶은데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걸. 그렇죠.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미련을 갖고 있는데 요것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예.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김승관 선생님이 신청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선곡해 주신 노래 김승관 선생님께서 혹시 그 노래랑 그 선곡하신 이유를 한번 소개를 직접 해주시겠어요? 저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청년을 되게 고민하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청년들의 특징은 저는 좀 불안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불안한 이유는 그들은 이 사회를 겪어가면서 이 사회를 처음에 배워 나갈 때는 이제 아무런 의심 없이 이렇게 배워 나가다가 어느 순간 한계를 마주하게 되거든요. 왜 그렇지? 이렇게 한계를 마주하다 보면 그 순간부터 사실 지금의 사회와 조금은 경계 밖에 나와 있는 존재가 되면서 상당히 불안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불안함이 결국에는 이 사회를 조금 더 그 경계 밖으로 나간 만큼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불안함을 이제 꺾어내고 그 새로운 사회로서 그리고 넓은 세상으로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하다. 이런 이제 이유에서 저는 김광석의 일어나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김광석의 일어나를 신청했습니다. 김광석의 일어나를 듣고 오시겠습니다.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 위를 끝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끝이 없는 말들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또 다른 행동으로 또 다른 말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가볍게 산다는 건 결국은 스스로를 얽어내고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어차피 살아 있는 걸. 아름다운 꽃일수록 빨리 시들어가고 햇살이 비치면 투명하던 이슬도 한순간에 말라버리지.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다음은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순천에서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있는데요. 이게 오래된 기관인가요?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2016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럼 벌써 이제 7년 예, 됐네요. 여기서 성교육 강사를 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의 교육을 좀 하시나요? 사실은 이제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이제 요청을 해주시거든요. 초등. 네, 그리고 이제 성문화센터는 이제 한국 성문화센터 협의회가 있고 이 한국 성문화센터 협의회는 이제 유네스코에서 만든 국제 이제 성교육, 포괄적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 교육에서 요구하는 그런 성교육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성교육이 대부분 그 학교 폭력, 그 성폭력이나 그러니까 기능 교육 같은, 그러니까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요청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한 성교육을 얘기하자면 이제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가장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문화센터에서 추구하는 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이라는 개념을 넓혀가는 그 청소년들로 하여금 성을 남성, 여성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성이라는 건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거기에 모든 그 성적인 것들이 있다.
그것을 좀 더 넓혀가면서 그것들을 존중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일차원적인 거를 요청을 되게 하죠. 예, 그렇죠. 그게 좀 아쉬운 지금 상황인 거죠. 성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데 방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 사실은 그것도 뭐 해야죠. 했는데 성교육은 그 이런 것 같아요. 나의 마음과 나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 성을 바라보면서 나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고 타인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이해하는 것. 예, 그 남과 나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남성이면 여성을, 여성이면 남성을 그 다른 점을 이해하고 내 몸을 알았으면 내 몸에서 일어나는 내 마음을 보고 예, 또 타인의 몸에서 일어나는 타인의 마음을 보고 그 성이 다르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조화롭게 세상을 사는 힘을 길러주는 것. 예, 그렇죠. 이게 성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성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그런 언어를 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스킬을 가르쳐 주길 바라는 거죠. 예, 이게 좀 어쨌든 성교육이라는 게 없었다가 생기는 거니까 이 과정은 거쳐야 될 거긴 하긴 해요. 예, 거쳐야 되지만 좀 더 질적 전환이 좀 필요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네. 성교육에서 어찌 보면은 중요하면서도 네, 사실 좀 많이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은 네, 아까 말했던 것 서로를 존중하는 건데 그 존중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서로의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관계를 맺는 건 결국엔 의사소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이들 저도 포함해서 그냥 학창 시절에서 좀 그런 의사소통에 대한 그런 교육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뭐 성교육도 결국에는 이걸 하면은 범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법적으로 뭔가를 처벌한다. 저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법이 등장하는 건 그렇게 흔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는 법이 있긴 하지만 그 법 또한 그 서로의 신뢰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뢰를 쌓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신뢰를 쌓았을 때 우리가 해도 되는 행동, 안 해도 되는 행동은 절대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다 다른 거잖아요. 네.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과의 예를 들면은 뭐 앉는 것까지 가능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는 앉는 게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결국에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내가 스스로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쌓아가는 신뢰는 결국 의사소통에서 시작되는 건데 그것은 본질적으로 얘기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이고 교육에서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학교에서 필요한 거는 한두 시간의 교육으로서 사고가 안 나게. 그런 거기 때문에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성교육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강사를 하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위해서 예. 어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성희롱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다. 이런 기준을 자꾸 알려주길 바라는데 사실은 성추행이 별거 아니거든요. 성희롱이 상대방 기분 나쁘면 성희롱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기분 나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나를 비하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어떤 똑같은 단어지만 그 단어를 쓰면서 희죽희죽 웃으면 뭐예요? 나를 우습게 여긴다는 걸 알거든요. 직감으로. 그러니까 그 단어가 어떤 때는 성희롱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성희롱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다 같이 웃어요. 인상 찍은 사람 하나도 없이. 그러면 그 단어가 19금에 해당해도 성희롱이 안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상대방을 불편하지 않게 하면 안 된다는 전제. 네. 상대방을 존중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네. 용어를 어떤 걸 썼더라도
근데 이런 것들이 무시되면서 이런 것들을 먼저 가르치지 않으면서 네. 성교육이 되면 어떤 용어는 위험해 쓰지 마. 어떤 용어는 허용돼.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진짜 성교육은 아니죠. 네. 뭐, 그렇지만 이제 성문화센터에서 하는 교육은 그나마 이제 그런 관계나 이제 경계에 대해서 스스로 알아보는 알아채게. 그리고 네. 서로 역할극을 해보면서 뭐 기분 나쁠 수도 있다는 느껴보게.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진행은 되고 있지만 이제 그런 교육이 아예 본질적으로 그런 교육으로 이제 나와서 저는 먼저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 성폭력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성폭력에 국한하는 게 아니고 아예 그런 교육으로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의사소통, 관계 맺기, 뭐 신뢰 쌓기 이런 활동 그게 아예 주제로서 이제 하는 교육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신 것처럼 역할극이라든가 이런 것도 남의 입장을 내가 돼보니까 생각 못 해봤는데 네 입장이 역할극이라는 게 네 입장에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네. 그 기분 나쁘겠다. 나 몰랐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성문화센터에서 하고 있군요. 아주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이제 저는 이제 놀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놀이를 해보면 빨리 깨우치는 걸 느끼거든요. 왜 그러냐면 놀이는 이제 상호 그 관계 맺기가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싹 트거든요. 놀이가. 그러면 내가 즐거우려면 이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내가 평상시에 비난하고 욕하고 이렇게 뭐 개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말을 수없이 썼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나하고 놀자고 할 수 없거든요. 우리 전래놀이는 상호적인 놀이가 대부분이에요. 그 관계. 이 사람한테 내가 험한 말을 하고 어떻게 같이 놀자고 그래요. 못 하잖아요. 네.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용어를 함부로 쓸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교육도 마찬가지죠.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비난하고 비하하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성교육은 이제 놀이와 달리 이론이 필요하니까 네. 더 중요하죠. 또 이론적으로 상대방이 다름을 알려주는 거죠. 신체 구조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하는 일이 역할이 다르다. 남성 여성이 적어도 다르고 남성끼리도 다르고 여성끼리도 다르고 그런 것들을 차이를 서로 존중해 주면서 그것이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네.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장애가 있어도 아름다운 것이고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목적도 분명히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도 배우고 이러면서 우리가 더불어 사는 힘을 길러내야죠. 예. 그 남을 돕는 것도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한다는 그런 가치관이 정립될 필요도 있고요. 불쌍해서 도와줘 이런 사람 오래 못 가거든요. 예. 그리고 허위의식이 생기거든요. 그거는 옳은 교육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배워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육이 또 우리 이제 순천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러면 이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전국 큰 도시엔 다 있다는 거네요. 현재는? 전국에 제가 이제 근무했을 때까지는 58개 이제 그럼 대도시는 다 있네요. 보통 네, 대도시는. 시 단위는 다 있는 거네요. 이 시단위에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세월이 흘렀으니까 또 많이 이제 거의 예. 들어왔겠네. 이제 군 단위 들어오겠네요. 곧. 군 단위에도 네. 그 전남 제가 전남이잖아요. 네. 전남의 전남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음. 저기 완도인가
그러니까 군 단위거든요. 거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군 단위도 있는 데는 있고 예. 이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다 생기게 가는 추세네요. 네. 지자체가 우리나라가 한 230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80개 생겼다고요? 58개였습니다. 58개요. 아직 갈 길이 조금 멀긴 합니다. 어쨌든 230개가 다 생겨서 이런 올바른 성문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안전한 사회이기도 하고 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평화로운 아름다운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 순천의 YMCA, 예. 예, 여기서 시민연대 사업을 하셨어요. 네. 시민 연대 사업과 이제 청소년 YMCA가 있거든요. 청소년 YMCA가 따로 있고요. 예, 순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교 동아리 형식으로 YMCA들이 있는데, 고교에 많이 있군요. 네, 물론 다른 지역 YMCA에 따라서 좀 다르게 이제 네. 청소년 YMCA가 운영되긴 하는데, 네. 저희는 이제 8개 학교에 고교 YMCA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청소년 YMCA 활동도 함께 했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역동적인 프로그램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번에 제가 작년에 시민 연대 사업과 청소년 YMCA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세월호 4.16 세월호 팔주기가 있었잖아요. 팔주기 추모 행사가 있었는데, 그렇죠. 4.16 행사요. 예, 거기 이제 YMCA와 순천 지역에 있는 시민 사회 단체들과 연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곳에 이제 고교 YMCA도 함께 연대해가지고 고교 YMCA가 꾸리는 행사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요. 고교 Y가 꾸민 행사가 구체적으로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그때 세월호로 예를 들면 네. 세월호에서 추모 이제 문화제를 열었죠. 추모 문화제. 네, 추모 문화제를 열어서 사회도 이제 고교 아이들이 보고, 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공연도 하고 이제 연대 발언도 하고, 그것을 이제 순천에 호수공원이 있는데 여기 이제 시민들을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그 추모 문화제를 이제 그 추모 문화제와 이제 그 전에 했던 뭐 행진 4.16 행진 같은 것도 이제 시민 사회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지만 고교 Y MCA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해서 이제 행진을 하고 추모 문화제로 함께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가는 그런 행사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행진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가도 퍼레이드처럼 예. 그게 그 같이 걷는다는 게 동질감을 느끼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함께 한다는 의식이 생기고 공동체 의식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런 거를 주도하고 직접 진행도 하고 기획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뿌듯해하고 그러죠. 예, 그렇죠. 그 사회에서 어쨌든 자기가 역할을 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실은 그렇게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역사적 사건들도 깊게 생각을 해보면서 왜 이게 아직도 시민들이 추모하고 아직도 가슴 아파하는지 그것을 직접 느끼게 되는 거죠. 아무리 누가 말로 설명을 하더라도 자기가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마음이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요. 하여간 이렇게 저 시민연대 사업과 청소년 YMCA 지금 8개 학교에 그렇게 조직이 돼 있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면서 잘 활동을 하고 있네요. 네. 고등학생들한테는 큰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Y의 초창기에는 국민 계몽운동이었거든요. 국민의 삶의 방식, 생활, 의식 구조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Y가 굉장한 역할을 역사 속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사회적 그 약자들과 함께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좀 더 평화롭고 나은 사회로 가는데 Y가 기여를 하고 있고, 네. 또 고등학생들도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사회와 하나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또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요.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네, 또 다른 선곡해 주신 노래가 선생님께서 레미제라블 영화 레미제라블 OST를 선곡을 해주셨는데요. 선곡해 주신 어떤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 전에 이제 영웅이라는 영화를 봤잖아요. 근데 이제 뮤지컬 영화인데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다뤘어요. 근데 이제 우리 민족의 어떤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에 매몰될 필요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너무 폐쇄적일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 민족성을 좀 제대로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영웅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정말 눈물도 많이 났고 그리고 그런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 프랑스 혁명을 다룬 영화도 뮤지컬이었잖아요. 레미제라블. 네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민중들의 행진곡인데 이 곡에서도 역시 프랑스 국민들은 내가 느꼈던 그 감정을 분명히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정당에서 이 노래를 썼다고 하는데 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겠지요. 근데 제발 그런 좋은 뜻으로 그것이 사용되었으리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래 주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이 노래를 함께 듣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네, 영화 레미제라블의 Do You Hear the People Sing? 네, 듣고 오시겠습니다. Do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ing the song of angry men? It is the music of a people who will not be slaves again. When the beating of your heart echoes the beating of the drums, there is a life about to start when tomorrow comes. Will you join in our crusade? Who will be strong and stand with me? Beyond the barricade, is there a world you long to see? Then join in the fight that will give you the right to be free. Do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ing the song of angry men? It is the music of the people who will not be slaves again. When the beating of your heart echoes the beating of the drums, there is a life about to start when tomorrow comes. Will you give all you can give so that our banner may advance? Some will fall and some will live. Will you stand up and take your chance? The blood of the martyrs will water the meadows of France. Will you hear the people sing, singing the song of angry men? It is the music of the people who will not be slaves again. When the beating of your heart echoes the beating of the drums, there is a life about to start when tomorrow comes.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다음 한 가지만 더 우리 김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은 제가 아자쌤과 놀다 보면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지가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일단은 좀
종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이따 하고요. 이제 그 천천이라는 마을, 청년들의 마을이 있습니다. 예. 이 청년 마을을 좀 소개를 좀 잠깐 해주실까요? 지금 YMCA 1층에 예. 이제 천천히 마을이라는 청년 마을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예. 이 주변에 순천 주변에 있었던 이제 대학교 다니는 아이들과 그리고 YMCA 1층에 노플라스틱 카페가 있는데 그 노플라스틱 카페. 네, 카페도 협동조합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협동조합 조합원들 그리고 순천 지역에 있는 자이언트라는 청년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이제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제 공모가 나와서 거기에 신청을 해서 지금 청년 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청년 마을 만들기라는 게 이제 청년이 빠져나가고 이제 어찌 보면 청년은 그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청년들이 많이 없어진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활력을 많이 잃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도 어찌 보면 그 빠져나가는 이유는 여기에는 청년들이 먹고 살 거리가 없거나 아니면은 청년들이 여기서 살아가기에 필요한 인프라가 부족했을 때 그렇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청년들이 직접 지역에 와서 그런 문화적인 인프라도 만들고 쉽게 말해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과 함께 그걸 통해서 지역의 활력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이제 그 사업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천천히 마을이라는 그 YMCA가 있는 지역이 장천동이거든요. 아 장천동이요. 네, 그래서 이제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천천히 마을이라는 이야기로 지금 꾸려져 있고 거기서는 이제 청년과 지역과 그리고 생태를 살리는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생태적인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들, 이주 청년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한 달살이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투어를 만들어 가지고 뭐 골목이나 아니면 생태 투어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청년 소식지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그런 것들을 일반 시민들과 나누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천천이라는 말이 너무 좋은데요. 네. 우리가 이 경쟁 사회라 그런지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우리 한국인의 또 독특한 문화이기도 한데 이렇게 조급하고 이 사람을 긴장하게 하는 요소 같아요. 네. 천천히 가도 되는데 제가 비행기를 이제 제주도를 갔다 오느라 비행기를 탔는데요. 다 서 있어요. 그 승무원이 비행기가 완전히 설 때까지 일어나지 마세요. 벨트도 풀지 마세요. 분명히 방송을 하거든. 벨트 풀지 마세요. 일어나지 마세요. 안전을 위해서 방송합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다 일어나 있어요. 거의 한 98%는 일어난 것 같아요. 비행기 안 쓰면 어떤 분들이죠. 안 쓰면 아무도 못 내려요. 쓰고 나서도 그거 이제 트랩을 갖다 대고 하는데 시간이 뭐 적어도 10분, 20분이 걸려요. 그런데 비행기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전부 다 서 있어요. 아이고 어떡하나. 난 요번에요. 근데 왜냐면 잊고 있었어요. 그 전에 뭐 10년 전에, 20년 전에도 물론 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비행기 타본 지가 굉장히 오래되니까 한 10년 만에 탔나 어쨌나 이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거 20년 전하고 다른 게 뭐야. 난 좀 답답하더라고요. 앉아 있어서 순서대로 나가면 다 순서대로 나가는데 왜 다 서 있죠? 이게 완전히 다 낭비잖아요. 거기 탄 사람들이 100% 다 낭비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안전상도 문제가 있고 비행기 굴러가고 있는데 왜 다 서 있냐고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 20년 동안 이 비행기 문화는 바뀐 게 없구나. 이게 조급한 거예요. 여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천천히 마을의 슬로건이 나의 속도로 산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그 네. 마음에 너무 드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빠르게 살라고 요구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치기도 하고 이 길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방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그래서 여기 와서 한번 천천히 살아봐. 너네들 여기 와서 한번 천천히 살아보고 이곳에서 너가 빠른 삶을 살아봤고 그 전에 여기서 천천히 살아봤으면 너는 이 사이에서 너의 속도를 찾아서 그 길로 가면 돼. 아, 네, 그러네. 우리는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것을 이 삶을 통해서 천천히 사는 삶을 통해서 너만의 속도를 만들어 보라는 취지로서 우리가 이 청년 마을을 만든 거거든요. 아, 지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너의 속도를 찾아보라는 거네. 예, 그렇죠. 빠르게 강요되는 사회에서 지치지도 말고 객체가 되지 말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되 결국은 네 속도를 찾으라. 예, 내가 오늘 또 배웁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 그렇죠. 그렇게 가야죠. 예, 우리 모든 사회가 그렇죠. 왜 다 비행기에 서 있습니까? 누구도 득이 되는 사람이 없는데 예. 승자라도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서 있는 게 억울하니까. 근데 승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이 바보 짓을 말이야. 20년째 하고 있다니. 외국 갈 때 창피해요. 왜냐하면 일어나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그 전에 프랑스를 가는데 그 비행기가 굴러가고 있어요. 안전벨트 풀지 말라고 하고 서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일어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제가 몰라요. 확인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인가? 그건 모르죠. 근데 내 생각에 한국 사람 같아. 생김새 봐서. 왜 서 있냐고요. 내리지도 못하는데 미치겠어요. 답답했어요. 네, 천천히 마을, 청년 마을이요. 만약에 저는 놀이 전문가니까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놀이 나눔하러 가겠습니다. 나중에 포럼 열린다면 한번 와서 한번 포럼도 해주시고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럼을 할 때 하기 전에나 포럼이 끝난 후에 대동마당을 만드는 거예요. 대동마당. 대동마당이 뭐냐면 거기 참석한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이 손잡고 같이 노는 거예요. 뭐 강강수월래 동작을 응용해서도 좋고 네. 함께 노는 거예요. 딱지를 치고 놀아도 좋고. 그래서 대동세상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안에다. 예. 그러면 우리가 포럼하는 의미도 살아나잖아요. 예, 그렇죠. 포럼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해하기 쉬운데 네. 이제 몸은 안 쓰잖아요. 뇌를 쓰지. 뇌도 물론 신체의 일부이긴 한데 손발이 움직이는 게 좋거든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손발이 뇌와 협응하는 포럼. 네. 우리는 보통은 뇌를 중심으로 쓰는 포럼을 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예. 그 관념을 깨는 거야. 뇌만 쓰는 게 아니라 손발도 같이 쓰는 포럼을 우리는 한다. 네. 이런 거 좋은 거 너무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우리 제 아주 절친이 지금 순천대 교수로 있는데 그런가요? 저와 비슷한 얘기를 할 거예요. 항상 만나면 제가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만나서 서로 상호간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김승건 우리 사실은 김승건 청년입니다. 김승건 선생님이 네. 이제 올해 30이니까 30세니까 청년입니다. 그리고 이런 협동조합 신문에서 협동조합 신문 광장의 기자로도 계시고 그동안에 우리 천천히 마을서부터 Y 활동 또 성문화센터에서 성문화 교육 강사로도 활동하셨고 이런 경험들이 축적이 돼서 우리 좋은 신문을 만들면서 사회에 대한 아젠다를 이끄는 그런 아주 객관적인 신문 기자로 활동하시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많이 배워서 그리고 이런 경험이
저도 막 처음이니까 아, 처음엔 좀 떨렸거든요. 근데 이야기도 나눠보고 이야기도 듣다 보니까 되게 재밌기도 하고요.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된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하네요. 그렇죠. 다음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또 이 속편을 한번 방송을 네.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어느 정도만 이렇게 훑어보고 우리 김 선생님이 중요한 것을 어떤 이유로 하시는가도 이렇게 비춰줬기 때문에 또 의미가 크게 와닿습니다. 자, 김승건 선생님과 이야기 나눔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저쌤과 놀다 보면 이 방송이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좀 쉬는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또 게을러서 그럴기도 한데요. 우리가 방송이 지역 방송을 그렇게 넉넉한 스텝이 갖춰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작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서 이렇게 십시일반 힘을 모아서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이렇게 게스트를 매주 모시고 또 이렇게 편성을 하면서 사전 방송 준비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스스로 다 해결해 나가고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더 잘 되는 대로 또는 방송에 또 힘을 보태 주실 분들이 이제 지역에서 좀 나와 주시면 더욱더 우리가 힘이 되어서 후속 방송을 만들어 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힘을 좀 같이 나눌 분들을 그동안 또 찾아보고 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아저쌤과 놀다 보면 이런 인문 토론 시간은 또 이어가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동안 재석 PD께서 이렇게 1년 2개월을 함께 이끌어 주셨고 또 한번 소감을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제가 같이 진행을 맡은 방송 중에서 가장 오래 갔던 방송이 아니었나. 예, 거의 50회까지 저희가 1년 2개월 동안 이렇게 했던 방송이고요. 사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또 있었는데 그래도 사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다 보면서 얘기를 나누는 것 자체 일단 재밌었고 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이제 선생님의 어떤 주선 덕분에 그래서 정말 각계각층의 어떻게 보면 사실 정치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정치 얘기를 나누지 않고 그냥 우리 살아왔던 얘기를 나누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떤 직을 또 갖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기도 했고 아니면은 그냥 여기 지역 주민분들을 만나기도 했고요. 뭐 어떤 꼬리표나 어떤 혹은 뭐 앞에 붙는 것이 뭐 있던 없던 그냥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또 재밌었고 이제 앞으로 사실 청산에서도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정말 많은 분들과 이제 또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라디오라는 매체를 더 많은 분들이 또 경험해보고 사실 또 아자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그냥 한 시간이 그냥 술렁술렁 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또 다음에도 그런 또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석 PD께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제가 감기가 걸리면 눈치껏 이렇게 이야기를 인도해 주시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저쌤과 놀다 보면 다음 우선 종영을 하고요.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이런 방송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나타나 주셔서 저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고 이러면 또 조만간 또 이어가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오늘은 김승건 선생님과 이야기 쇼로 나눠봤고요.
일단은 아쉽지만 1년 2개월 과정을 종용을 우선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말씀을 전합니다. 아자쌤과 놀다 보면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